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이 밝혀졌다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탄핵 심판에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환해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은 일부 왜곡된 진술을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은 이것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였다. 국회는 내란 특위를 구성한 후에 입맛에 맞는 관계자들을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자료를 마련했다. 심지어 무속인을 청문회에 불러 증언을 듣는 최악의 코미디를 연출했다. 국회의 권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생각지도 않고 내란몰이와 무속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다.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처럼 여론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명하다. 애당초 내란죄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게 그저께 있었죠. 무엇보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1.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의 그동안의 진술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2. 국정원 정무회의 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홍장원의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 끝나고 보고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3. 국정원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홍장원은 자신이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꿨다.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시술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원의 증언과 배치되었다. 홍장원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 반대신문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홍장원의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서 정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신문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왜 재판 중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와 40조를 근거로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고 있다.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인 규칙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부터가 법체계를 뒤흔든 위헌적인 행위다. 아울러 증거법칙을 완화함으로써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증거들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를, 그리고 증거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증인의 숫자와 증인 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가 없다.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하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립은 적법 절차에 준수해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눈 부릅뜨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염려를 헌법재판소가 짓밟는다면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모두 역사의 법정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어제 그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위증한 것으로 드러난 홍장원을
모해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 장원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국회 측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장도 아닌 해외 담당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홍 장원은 평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 사안을 전화로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해당 증언은 모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